7억 2천만.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중국에서 바로 그 디지털 장벽 뒤에 살고 있는 인터넷 사용자 수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의 전체 인터넷 사용자 수보다 3배나 많은 숫자예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검열된 인터넷 환경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 바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주제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죠. 자, 오늘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중국의 만리방화벽, 영어로는 Great Firewall이라고 하죠. 이게 그냥 인터넷 필터링 시스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디지털 국경이고요. 심지어 이 국경이 점점 더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는 그런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잖아요. 1987년 중국에서 세계로 보낸 첫 이메일에 바로 저런 희망찬 메시지가 담겨 있었대요. 만리장성을 넘어 세계와 연결되겠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죠. 바로 그 만리장성이 지금은 오히려 전 세계와의 연결을 가로막는 디지털 장벽의 상징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이 숫자 좀 보세요. 와, 7억 2천만.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중국에서 바로 그 디지털 장벽 뒤에 살고 있는 인터넷 사용자 수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의 전체 인터넷 사용자 수보다 3배나 많은 숫자예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검열된 인터넷 환경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 바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주제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만리방화벽이라고 부르는 이 시스템의 공식 명칭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2000년에 시작된 금순공정이라는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의 일부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표가 명확했던 거예요. 단순한 방어벽이 아니라 정부의 흐름 자체를 통제하기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가장 정교한 검열 시스템을 만들겠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만리방화벽이 일반적인 방화벽하고 작동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보통 방화벽은 인패스 방식, 그러니까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목을 딱 막고 서서 일일이 검사하는 식인데 만리방화벽은 온패스 시스템이에요. 이건 뭐냐면 길목 옆에 서서 지나가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복사해서 훔쳐보는 방식이죠. 장점이 뭐냐면 네트워크 속도 저하 없이 어마어마한 트래픽을 다 감시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옆에서 훔쳐보는 거니까 들키기도 쉽다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이 거대한 시스템의 껍질을 한 겹 벗겨보겠습니다. 대체 무슨 기술을 쓰길래 7억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인터넷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걸까요? 자, 그들의 도구 상자를 한번 같이 열어보죠. 만리방화벽의 핵심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IP 차단, 인터넷 세상의 집 주소 같은 IP 주소를 그냥 막아버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DNS 변조, 인터넷의 전화번호부 같은 DNS 시스템을 속여서 엉뚱한 곳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 무기고요. 이걸 피하려는 사용자와 어떻게든 막으려는 방화벽 사이에 정말 끝없는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무기, IP 차단입니다.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만리방화벽이 중국에 있는 모든 인터넷 회사 장비에다가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쫙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 주소로는 절대 데이터 보내지 마 하고요. 그럼 사용자가 그 주소로 접속하려고 해도 중간 라우터에서 데이터가 그냥 다 버려지는 거죠. 말 그대로 디지털 막다른 골목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이 좀 무식한 면이 있어요. 바로 부수적 피해가 엄청나다는 거죠.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예전에 MIT의 온라인 공개 강의 사이트가 중국에서 갑자기 막힌 적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중국 정부가 막으려던 어떤 사이트랑 MIT 사이트가 우연히 같은 IP 주소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엉뚱한 MIT 강의 사이트가 막혀버린 거죠. 황당하죠? 이게 이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 아니, 그럼 그냥 웹사이트가 IP 주소를 계속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리방화벽도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죠.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DNS 변조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주소창에 google.com이라고 치면 DNS라는 인터넷 전화번호가 이걸 컴퓨터가 알아듣는 IP 주소로 바꿔주거든요. 만리방화벽은 바로 이 과정에 끼어들어서 장난을 칩니다. 누군가 차단된 사이트 주소를 물어보면 진짜 주소 대신 엉뚱한 가짜 주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웹사이트가 IP 주소를 바꾸는 건 쉬워도 google.com이라는 이름 자체를 바꾸긴 어려우니까 이게 훨씬 효과적인 거죠.
이 DNS 변조 때문에 또 다른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아이콘 팩토리라는 작은 회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회사 서버에 전 세계 구글 트래픽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말도 안 되는 접속이 몰려든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만리방화벽이 유튜브를 포함한 200개가 넘는 차단 사이트의 가짜 주소로 이 회사의 서버 IP를 사용한 겁니다. 중국 사용자들의 모든 접속 요청이 엉뚱한 서버 하나에 폭탄처럼 쏟아진 거죠. 물론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VPN 같은 우회 기술을 써서 어떻게든 이 벽을 넘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끝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에요.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보내면 만리방화벽은 더 똑똑해져서 딥패킷 검사나 머신러닝 같은 기술로 데이터의 패턴 자체를 분석해요. 마치 사람 걸음걸이만 보고 누군지 알아맞히는 것처럼 데이터가 지나가는 패턴만 보고도 이거 VPN이네 하고 딱 잡아내서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지금까지는 만리방화벽이 중국 안을 단속하는 방패였다면 이제는 국경을 넘어 밖을 공격하는 창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 신호탄은 2015년이었습니다. 거대 화포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의 공격 시스템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죠. 첫 번째 타겟은 만리방화벽 관련 정보를 공개하던 greatfire.org라는 사이트였어요. 이 사이트는 시간당 26억 건, 평소에 2,500배에 달하는 트래픽 공격을 받고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이건 그냥 방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의도였죠.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터집니다. 만리방화벽의 속사정과 미래 계획이 담긴 500GB가 넘는 내부 기밀 문서가 통째로 유출된 거예요. 이 사건으로 우리가 몰랐던 만리방화벽의 충격적인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유출된 문서를 보니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국가연구소가 기술을 만들면 민간회사가 이걸 상품화해서 파는 그런 구조가 있었고요. 그 중심에는 만리방화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팡빙싱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이 검열 기술이 1대1로라는 이름으로 포장돼서 미얀마, 파키스탄 같은 다른 나라에 하나의 수출품으로 팔려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단순히 기술을 수출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인공지능 AI를 동원해서 전 세계 여론을 직접 조작하려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최근 오픈 AI 보고서에 아주 소름 돋는 문구가 나옵니다. 목표는 대규모, 고자원, 지속적인 사이버 작전. 이 단어들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건 그냥 한두 번 하고 말겠다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서 끝까지 전 세계를 상대로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럼 AI로 대체 뭘 하려고 했을까요? 오픈 AI가 밝혀낸 내용을 보면 AI 챗봇으로 여론 조작 계획을 짜고 대량으로 댓글을 달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건 기본이고요. 심지어 미국 연방정부 관리인 척 행세하는 것까지 검토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특정 정치인을 타겟으로 한 구체적인 여론전 계획도 발견됐죠. 목표는 딱 하나, 해외에서 나오는 자국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라의 내부 단속용 시스템이었던 만리방화벽은 이제 기술과 이념을 전파하는 새로운 철의 장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검열이 하나의 상품처럼 전 세계로 수출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알던 그 자유로운 월드 와이드 웹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